매주 월요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두 분 전문가의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대두가 될 문제가 유로존의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 그리고 또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또 의회 지도부 간의 만남이 있을 텐데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재정 절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던 그 한 주였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었던 부분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 버렸는데요. 이런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생각보다 훨씬 빠른 타이밍에 불거지는 그 상황,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좀 인지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재정 절벽에서 좀 이 탈피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서서히 이 불확실성 요인의 그 강도가 다소 좀 얕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하원이 이제 개원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마지막 차기의 그 이제 개원인데요. 이 하원 개원하는 그런 속에서 충분히 재정 절벽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정치 지도부들 이 오바마 대통령과 그리고 하원 의장 이런 사람들이 이 금요일 정도 시점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재정 절벽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라는 그런 자체에서부터 뭔가 좀 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측면을 시장에 좀 보여주는 그 대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 연초까지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잠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기는 하지만은, 지난주에 미리 강하게 좀 하락세가 나왔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그 낙폭이 이제 축소가 돼 가는 그런 과정이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걸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1890에서 1930, 40 요 사이에서의 등락 구간, 이번 주에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는 1900선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역시 이러한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코스닥은 물론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10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는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강세를 보인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그런 스마트폰 부품주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좀 더 많은 섹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업종보다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두드러져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의 재정 절벽 관련해서는 이 오바마 재선되면서 그 선거인단 빼놓고 득표수에서도 일단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도 이제 강경 자세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득표수를 감안한다면은 재정 절벽 문제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번 주 초에는 반등 흐름이 나올 텐데요.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이제 대형주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시장 전반적인 상황 먼저 살펴봤는데, 이번 주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 미국에서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IT 업종이 과연 답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은 내용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IT 방어주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관심주로는 SK 하이닉스 제시하고 있고요. 황성호 전문가는 IT 이익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으로 관심 종목 아바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와운의 메신저에 접속하셔서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또 결과를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IT와 또 방어주로 분산 투자 전략 주셨네요. 네.
일단 이 방어주까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4분기의 기업 이익 모멘텀 자체도 네. 그렇게 크지를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물론 미국과 중국 쪽에서 경기 지표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경기 불황의 그 늪에 계속 좀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측면입니다. 때문에 일단 좀 이 단기적으로 뭐 11월, 12월 충분히 좀 미국에서의 소비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걸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렇게 커다랗게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그렇죠. 점이고 전체적인 어떤 무게 중심이 방어주 쪽에 실려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이 계속 좀 이어질 여지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IT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 I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거래소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시장에서의 일종의 좀 지수 버팀목이자 어떤 일종의 견인차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일단 뭐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수감사절과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하게 되겠는데 현재 그 국민들의 이제 지갑이 조금씩 그 두터워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소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겠는데 어느 쪽을 소비를 하겠느냐 하는 그 측면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 IT 진영에서의 어떤 4분기 실적까지 감안을 해본다면은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현재 이제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영은 IT 진영밖에 없지 않겠느냐. 방어주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네. 해서 이쪽 IT 진영과 방어주를 고르게 분산 투자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주식의 기본은 분산 투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견이 없고요. 예. 지금 IT 업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8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윈도우 8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진작이 되려면은 일단 윈도우 XP가 그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되는 2013년부터는 아마 이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어떤 그 기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약간 좀 아직은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약간 좀 유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패널 쪽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패널 업체는 중장기적으로 그 이익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지금 LG전자의 옵티머스 시리즈가 다시 한번 이제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한다면은 예전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실적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를 싣게 된다면 한 단계 좀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아바코를 좀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비단 IT 업종 중에서 좀 일단 축약을 해시킨다면은 스마트폰 하드웨어 부품주하고 스마트폰 관련 콘텐츠주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켓 공감 이렇게 연말 IT 업종이 답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가 계속해서 와운의 메신저로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뉴스 보신 이후에 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구자열 LS전선 회장이 내년부터 LS그룹 회장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집안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촌 간 권력 이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구자열 LS전선 회장이 오는 2013년부터 LS그룹에 방향키를 쥐게 됩니다. LS그룹은 11일 구자웅 회장이 다음 달 31일자로 물러나고 구자열 LS전선 회장이 그룹 경영을 새로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자열 회장은 지난달 20일 별세한 구평의 이원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웅 회장과는 사촌 사이입니다. 사촌 형제 간 경영권 이양은 재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인데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집안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승계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경영권을 갖게 된 구자열 회장은 활동적이며 도전적인 스타일의 경영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8년 LG 상사 입사 이후 LG증권과 LG전선 등에서 근무했으며 2003년 LS그룹이 LG그룹과 분리된 이후에는 LS전선 부회장을 거쳐 2008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LS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인 경영권 승계는 내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새해 회장직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신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관례에 따라 1월 2일 무렵 이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자웅 회장은 내년부터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 회장직을 맡아 LS그룹의 경영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시선은 미 재정절벽과 그리스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해법 모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고 그리스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는 16일 의회 지도부와 기업인을 백악관에 초청해 재정절벽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부자 증세 추진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Now, I'm open to compromise and new ideas, but I refuse to accept any approach that isn't balanced. I will not ask students or seniors or middle-class families to pay down the entire deficit while people making over $250,000 a year aren't asked to pay a dime more in taxes.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존 베이어 하원 의장도 요지부동입니다. 부자 증세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끝내 미국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here's the problem with that. Raising those rates on January 1st would,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firm Ernst & Young, destroy 700,000 American jobs. That's because many of those hit by this tax increase are small business owners. 하지만 양당 모두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감세 조치나 세금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번의 대타협을 이루는 그랜드 바겐보다는 연말까지 감세한 일시 연장에 합의하고 장기적인 세제 개혁안을 내놓는 2단계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그리스 추가 지원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현지 시간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지만 오는 16일 그리스가 5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든 이번 주 안으로 그리스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하강 국면에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9월 기준 경기 순환 시계의 10개 지표 가운데 7개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강 국면을 보이는 지표는 설비 투자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 기업 경기, 소비자 기대,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수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 여부를 가려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M&A한 건수가 동아시아 3개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외국 기업 M&A한 건수는 82건으로 일본의 18%, 중국의 42%에 그쳤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연말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시중 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 M2의 9월 평균 잔액은 1,819조 원으로 연초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켓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연말 IT 업종이 답인가라고 잡고 있는데요. 연말에 IT 업종을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의 쇼핑 시즌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세일을 하고 또 미국에서 연중 소비량이 한 20% 정도가 이 부분에서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IT 업종 좀 수혜가 가능할지 궁금한데
먼저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이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나 기대를 가져도 좋을지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충분히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 시점에서도 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네. 기대는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미국에서 개선되고 있는 이 경기 관련 지표가 얼마나 또 지속성을 띌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이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내년도에 다시 경기가 좀 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갑을 연다 하더라도 정말 풍성하게 열 가능성은 적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때문에 이게 연말 쇼핑 시즌 시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전에 기대했었던 어떤 이제 이 소비자들의 소비 강도보다는 점차적으로 좀 현실화돼 가면서 기대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또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어느 품목이 되겠느냐, 어느 품목을 주로 이제 이 소비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따져 보면은 뭐 크게는 자동차나 아니면 뭐 이제 IT 관련된 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진영까지 이런 쪽에서의 그 소비는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관련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을 얼마나 강하게 끌어올려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강하게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봐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좀 이 국한된 영역 내에서의 좀 이 연말 쇼핑 시즌의 효과 그 정도 수준으로만 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정말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 지표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재정 절벽 이슈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대감, 특히나 이것이 주가를 좀 많이 또 실적으로 연결돼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또 반면으로는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IT 업종의 수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은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한다라는 부분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부양책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연초에 중국 쪽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 경제 목표 자체는 그 부동산 그 버블에 대한 그런 그 인플레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쪽으로 이제 많이 진작이 되는데요. 만일에 지금 공격적으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그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SOC 투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자금을 풀 가능성은 없다고 좀 보고 있고, 내수 물가와 그런 것들을 지표로 살펴가면서 예전처럼 그 소비자 쿠폰을 발행하든지 이런 식의 경기 부양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수 관련주 위주로 이제 그런 어떤 부양책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국 쪽은 약간 좀 길게 보시는 것이 좋은 것이 중산층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보시고 투자하신다면은 뭐 중국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관련해서는 미국 쪽이 오히려 좀 유세한 상황인데요. 재정 절벽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 다양한 이슈로 하면 장이 폭락했을 때도 그때가 지나고 나서는 계속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뭐 증시가 갑자기 뭐 속락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절벽 문제가 이슈가 돼서 뭐 미국 경제 자체가 근간을 흔드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정치적인 어떤 그 일소국 챙기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는 나올 수 있겠으나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은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말 IT 업종이 답인가라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펼쳤는데요. IT 방어제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에 56%의 여러분께서 동조를 해주셨고요. IT 이익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이 44%가 동조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각각의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앞서서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죠. SK 하이닉스를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현재 황성호 전문가님께서 반도체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다른 그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진영이 4분기 시점에서부터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PC용 디램 시장의 위축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PC 시장도 업황 측면에서 보면은 4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은 이제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쪽에서의 어떤 이제 강세가, 이 PC 쪽의 부진을 충분히 커버를 하고도 남는 쪽으로 현재 상황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니 해도 치킨 게임 승자의 그 어떤 이제 결과물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그러한 시점에 왔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약간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요. 주가가 25,000원 아래권 수준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패널 쪽에서 이익 모멘텀이 발생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바코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익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바닥권 탈피를 할 수 있을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부진했던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측면이 보이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내놓은 그 회장님폰이라고 일컬어지는 옵티머스 G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구매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3분기 적자 뉴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향후에 3분기부터 아니라 4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점 매수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LG전자와 더불어서, LG전자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은, 아바코 같은 경우는 아마 급등세를 시연해 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와원에서 황성호 전문가 그리고 SK 프렌즈 클럽의 윤종빈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